자 봅시다. 요게 인문사 1과학년 수특 인문사죠. 여러분들 우리 교육과정에서 뭐 윤리, 도덕, 우리 땐 도덕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윤리 뭐 중학교 과정에서도 나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좀 다룰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다루는지 모르겠지만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교과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홉스만 보는 게 아니라 로크, 보기에 나온 로크가 있고 플러스 한 명 더 루소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사회계약 또는 사회에 대한 시선은 비슷한 점도 있기도 하고 상반된 점도 있기도 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이 연계교재에 있어서 공부해야 될 거는 이 세 사람의 사상적인 특징들인 거예요. 특징, 차이점인 거죠. 홉스는 자연권이 뭐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 이기적인 본성과 한정된 제어로 인해 보존될 수 없을 만큼의 투정 상태를 자연 상태,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야 홉스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상태는 투쟁의 상태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 만인의 투쟁, 이것이 바로 자연 상태를 요약한 홉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투쟁심을 가지고 서로 투쟁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거예요. 싸우면서 맨날. 왜냐면 이기적인 본성, 내 거 나한테 필요해, 내가 가질 거야. 그런데 재화는 한정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싸워가지고 쟁취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맨날 싸우고 찔러대고 뒤지고 이러면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까? 그렇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홉스는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자연 상태, 바로 투쟁 상태죠. 이런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안전과 평화에 이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결과로 어떤 사회가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하는 국가, 즉 리바이어던을 만들어서 이 국가가 모든 힘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면은 자신의 본성대로 행동하면 모든 사람들과 투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계속 유혈사태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 사회에 대한 로크와 루소의 입장은 조금씩 달라요. 꼭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내가 나중에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자신의 자연권을 전부 다 양도하고 이 권리를 양도받은 존재는 강력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사회계약을 맺는데요. 이것이 바로 리바이어던이자 국가인 거예요. 오케이? 1문단 좀 짧았으니까 2문단까지 보고 나서 사실하기 문제 풀어봅시다. 아니면 1문단만 보고 풀어도 돼요. 해당되는 것만. 1문단만 보고 해볼까? 자, 절대주권이 필요하다. 절대주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홉스가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이 리바이어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사회계약을 개인이 자신의 자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이라 그랬죠. 사회계약 찾아줬으면 쉽게 풀렸을 거고. 3번 이거 X치고 들어갑시다. 3번 근대국가를 개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연권을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를 양도받은, 이게 바로 위임받은 거죠. 그리고 이 주권을 행사하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리바이어던, 즉 국가죠. 자, 개인의 평화와 안녕이 보장되면서 정치체의 단일 의지가 해체된다고 보았다. 개인의 평화, 안녕 에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정치체의 단일 의지를 만드는 거죠. 이 리바이어던 국가를. 그쵸? 이게 보장되면은 그 이후에는 보장했으니까 이제 해체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체되면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면 다시 투쟁이 일어날 테니까.
결국은 1문단 보고 전부 다 풀리는 문제였네 얘는. 자, 2문단 가볼까요? 2문단에 기억이 나왔죠. 기억, 인공인간, 정치체, 국가, 리바이어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결국 1문단과도 연관성이 있는 애죠. 그쵸? 요걸 다시 기억을 합시다. 예고, 사회계약이고, 그리고 투쟁 상태고, 뭐 이런 키워드들을 기억해 놨으면 돼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읽어보시면은 영혼, 관절, 신경, 체력, 기억이라고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에서의 자연인들과 비슷한 형체와 힘, 몸집이 훨씬 크고 힘이 세다. 비슷한 형체와 힘 아니죠. 더 크죠. 자,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정치 공동체의 변화 양상을 중시하는 개념. 외부 요인에 의한 정치 공동체의 변화 양상을 중시하는 개념인가요? 사람들의 자연권, 권리를 양도받아서 강력한 주권을 행사하는 존재인데, 이것이 외부 요인에 의한 정치 공동체의 변화 양상,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개념인가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쵸? 3번, 개인들의 일반 의지가 집약된 단일 의지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체이다. 요 그림 그대로 3번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 없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혼, 관절, 신경, 체력, 기억 이런 것들을 일단 보시고 나서, 근데 얘 문제를 풀었으니까 다음 문제들을 일단 붙여올까요? 아니면 일단 읽고 풀어볼까요? 일단 읽어봅시다. 인공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권이래요. 사실 얘네들 전부 다 동그라미 칠 필요는 없고요. 인공인간 하나 동그라미 치고 얘가 정치체, 국가, 리바이던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영혼, 관절, 신경, 체력, 기억 이런 애들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권. 홉스는 주권이 정치체를 잡고 인공적인 영혼이다. 주권이 영혼이다. 영혼 어딨죠? 국가의 주권은 인공인간의 전신의 생명을 운동을 부여하는 영혼이다. 국가의 주권이 바로 인공인간의 영혼이다.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자, 주권을 두뇌가 아니라 영혼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왜 주목할 만한지 이해를 하라는 거죠. 두뇌는 신체의 일부일 뿐이지 그냥 물질적인 거지, 그것보다 그것의 작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이다. 그래서 사회계약을 통한, 그럼 단일의지? 일반 의지를 묶은 하나의 단일 의지이다. 인공인간을 작동시키는 핵심으로서 국가의 주권은 인간의 영혼에 대응한다 라고 하네요. 근거가 여기 있었구만. 딱 맞는 근거가. 자, 그리고 이 주권은 만약에 얘가 사라지면은 개개인은 자연상태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 정치대가 해체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평화와 안녕이 보장되면 주권이 사라지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런 내용은 여기서 딱히 안 나왔네요. 사실 뭐 여기랑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굳이 이것까지 안 보고도 판단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얘에 대해서 그나마 기본적인 것은 알아서 그런가? 나도 근데 잘 몰라. 그냥 홉스는 투쟁 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 이것만 알고 있거든. 얘가 뭐지? 성악설? 홉스가 성악설 맞나? 맞지? 성악설. 아무튼 간에 중심성. 결국 여태까지 어떻게 봤어요? 홉스 사회계약으로 인해서 국가를 만드는데, 국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주권이고, 정치적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성인데, 홉스는 그 당시에 무질서한 상태를 종식시킬 절대적 권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절대적 권위는 개인에게,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을 홉스가 주창하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 그치? 그래서 이 대리인이 누구야? 이 대리인이 누구냐고, 바로 이 국가라는 거예요. 홉스는 여기 나와 있네. 곧 근대 국가라고 보았다. 이때 중심성은 국가라는 정치체를 움직이게 하는 중심 원동력이 군주의 절대적이고 막강한 주권이며 개인은 그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홉스는 군주의 이와 같은 주권이 군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이라기보다는 자연 상태의 개개인들 간의 사회적 계약을 통해 양도받은 권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아까 이 그림 기억하죠? 원래부터 군주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양도받은 절대적인 권위다. 이게 바로 국가 리바이어던인데, 여기에서 중심 원동력이 바로 군주, 즉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네요. 이게 아닌 거네요. 그냥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은, 문제 제대로 풀었으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를 한번 가볼까? 왠지 가고 싶어. 왠지 그냥 가보고 싶어. 왠지 가보고 싶어요. 지우고. 따따따따따. 두 문제가 지금 붙을라나 여기에. 애매한가? 오케이, 붙는다. 자, 두 문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리바이어던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 그러니까 뭐와 연결이 되는 건지 여태까지 본 걸 바탕으로 대충 보자면 뭐 다 읽고 풀어도 되고, 다 읽고 이해하고 풀까? 다 읽고 이해하고 풀까? 별로 여기 나왔는데 여기 안 나오고 아래 나와 있으면 좀 곤란하니까. 자, 어찌됐건 간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홉스 철학의 핵심이 바로 이런 인공인간 리바이어던이래요. 이전의 정치체 논의에서 방식과 달랐다? 정치 공동체를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비유하여 마치 생명체와 같은 조화로운 유기체로서의 특징을 강조하던 방식과는 달랐다. 근데 여기서도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나? 예전에는 유기체라는 의미를 강조했지만은,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한 것은 뭐였냐면은,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권이 기계적으로 보장되는 자동성과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유기체는 언젠가는 소멸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거는 어떻게 되면은 뭐 변수도 있겠고, 근데 홉스가 말하는 사회계약론에서의 리바이어던은 기계적인 자동성, 영속성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자동성과 영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거고요. 정의니까. 군주가 죽으면은, 군주가 중심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군주가 죽으면 사멸해버리는 것과 달리 인공인간은 사회 구성원의 죽음과는 무관하게 그 내재 원리에 따라 지속된다. 그러니까 군주가 죽어도 뭐 다른 군주를 뽑는다,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일단 이 위에 군주 막 강조한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의미로 파악을 좀 해야겠네요. 어찌 됐건 간에 군주가 죽든 말든 간에 쭉 유지가 된대. 그래서 홉스의 이론은 어찌됐건 간에 절대적인 권력, 중심성을 가진 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절대 왕권의 통치 방식을 정당화하는 중세사고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녔대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홉스 이론의 의의겠죠.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들이
상호 간의 안전과 평화를 염두에 두고 근제적인 주권을 만들어내긴 장치로서 사회계약 개념을 고안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봅시다. 여러 명의 주권자가 존재하여 그들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면 주권을 분할해야 한다. 그런데 주권의 분할은 다수에게는 전쟁 상태, 궁극적으로 주권 설립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주권을 모으지 않고 이 사람은 주권을 모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주권을 분할하게 되면 어떻다 그랬어요? 주권 분할은 즉 자연 상태인 투쟁이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인간이 법에 대한 복종해야 된다 그랬죠? 인간은 그런 불편이나 거기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의 장애, 자신의 뭐 행동 반경에서의 어떤 장애가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이라도 내전, 전쟁, 재난 비교해 볼 때 별로 대단한 게 아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사회계약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국가는 영원불멸의 절대자처럼 기계적인 거죠? 이게 뭐죠? 여기서 말한, 여기가 아니라 이 아래에서 말한 기계적 자동성과 영속성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 가를 통해서 홉스가 분할될 수 없는 단일 질서의 주권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분할되면은 투쟁이 일어나니까요. 그쵸? 그리고 가를 통해 강력한 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했음. 맞죠? 혼란과 공포, 즉 투쟁 상태입니다. 나를 통해 국가의 절대 주권이 지닌 중심성, 요런 상태가 안 좋으니까 구심점 강제력이 필요한 절대 주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다를 통해 홉스는 국가가 주권자의 죽음과 무관하게 어디 있어요? 여기 기계적 자동성이니까 여기 사회 구성원의 죽음과는 무관하게 영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럼 5번이 답인데, 각 개인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해야 통치 기능이, 그러니까 자동성을 강조했지만은 자동성의 속성이 이건지를 판단을 해줘야죠. 자동성은 뭐예요? 개인들의 일반 의지가 모여 분할할 수 없는 단일 의지가 된 주권이 인공인간의 신체 내지 시스템에 따라 작동하여 저절로 기능한다. 이 기능이 개인들의 바람을 모두 들어주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나요? 다뿐만이 아니라 나를 봐도 법에 대한 복종으로 받고 있는 최악의 불편이나 장애들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 불편을 해소해 주세요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바람을 들어줘야 되나? 아니죠. 다른 부분에서 뭐 근거가 있나? 어찌됐건 간에 이게 기계적인 자동성, 영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봐도, 여기서 봐도 신과 같이 사람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준다라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지 않았죠. 자, 홉스의 입장 여태까지 이해를 했죠. 로크의 입장은 뭐죠? 로크는 자유와 평등, 기본권은 보장받지만 재산과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연상태라고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상태에 있는 개인들은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사회계약을 통해, 그러니까 봐봐 투쟁 상태랑은 조금 다르잖아. 그치? 느낌이. 자, 로크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뭐예요? 조금 더 잘 보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보호받고 있는 이런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계약으로는 절대 주권의 확립보다는, 절대 주권 누가 말한 거죠? 홉스가 말한 거죠. 이것보다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통해 주권을 대리하는 대의제의 도입을 강조해야 했다. 로크는 뭐예요? 결국
대의제. 홉스는 뭐죠? 이렇게 보이나? 홉스는 뭐죠? 절대주권. 이런 살짝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고 한번 찾아가지고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 권력자가 계약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면 그를 탄핵하거나 그에게 저항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홉스는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겠죠. 왜냐면은 모든 국민의 자연권이 전부 다 모여지고 그리고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연권이 기계적으로 보장되고 영속적으로 유지된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중심 원동력이 군주의 절대적이고 막강한 주권이며 개인은 그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절대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 탄핵하고 저항할 권리가 있을까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없겠죠. 자, 그래서 홉스와 로크 모두 자연 상태를 사회계약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적인 상황으로 보았다. 맞죠? 어찌됐건 간에 사회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둘 다. 자, 홉스와 로크 모두 개인들이 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이성적인 게 있죠? 얘는 맞나요? 여기도 이성적인 사고가 있네요. 홉스와 로크 모두 사회계약이 지금 사회계약에 대해서 도입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아까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세 사람의 사회계약에 대한 지문을 각각 만든다면, 세 사람에 대한 지문을 각각 하나씩 만든다면은 이 보기는 굳이 이 홉스 구조를 따른다면은 이 보기는 로크 지문의 1문단이 되는 걸 거예요.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회계약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니까 구조가 똑같죠. 그쵸? 그런데 나머지 부분 조금 더 요약을 하고 뭐 이랬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좀 넣긴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자체는 1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로크 지문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쵸? 그래서 홉스와 로크 모두 사회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땐 국가에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방금 전에 봤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고요, 홉스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홉스는 개인의 평화 안정, 개인의 안전 평화 여기 있죠? 로크는 뭐죠?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목적이라고 했죠? 홉스는 절대주권, 로크는 대의제. 맞네요. 이렇게 다 풀어봤습니다. 얘도 결국은 문단 하나하나 보면서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홉스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해줘야 나머지 3번, 4번을 풀 수 있었겠네요. 요런 거는 좀 연습을 해보세요. 얘가 지문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여기까지 할게요.